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7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워렌 버핏 ETF, 제가 자녀에게 사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 전에 시황을 한번 보시죠. 우선 주요 뉴스인데요. 친구가 사라고 할 때 살 걸,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입지 좋고 로또 말만 들리면 우르르. 차세대 반도체 생산 치고 나간 마이크론 선언. 윤 대통령 의대 정원 타협 없다. 몸값 반토막 났어도 11번가 매각 쉽지 않네. 요즘 11번가가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 이슈와 LG 화학 수요 예측 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있네요. 국내 증시 잠시 보시면 코스피는 2625.05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0.83%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53.75포인트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1.57%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352.7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0.77% 하락을 했네요. 코스피는 개인,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를 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네요. 인기 검색 종목 보면 오늘 APR이 상장을 했죠. 근데 그렇게 큰 상승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긴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상승했고요. 신성 델타테크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 VM 하락을 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하락했고 한미반도체 상승했고 에브리봇 하락을 했으며 저스템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고요. 셀트리온도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삼성전자 이렇게 있고요. 외국인 순매도 보면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기관 순매수 보면 현대차, 셀트리온, KB금융. 기관 순매도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상한가는 보시면 DRB 동일 상한가 같고요. 엑서지 21 상한가 같습니다. DGP 상한가를 갔죠. 동일 고무벨트도 상한가를 갔고 하한가는 아센디오, 엘리비전이 같네요. 상승 보면은 APR, QRT, 갤럭시, ISM, 그리고 큐라클, ST 이렇게 상승을 했고 보합은 KR 모터스, 화이트진로, EUB 그리고 대유 플러스. 하락은 테라사이언스, 코셈, 에브리봇. 거래량 상위 보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EDGC, 아센디오. 고가 대비 급락은 테라사이언스, APR, 코셈. 시가총액 상위로 보면 삼성전자 100원 상승을 했고요. 보면은 SK하이닉스부터 LG에너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 현대차, 기아 모조리 하락을 했습니다. 장이 안 좋았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죠. 셀트리온은 상승을 했고 나머지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맵으로 보면 확실히 보이죠. 지금 장이 안 좋다는, 오늘 장이 안 좋았죠. 삼성전자만 유독 크게 보이네요. 종가가 72,9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플러스 0.14% 상승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마이너스 4.94% 하락,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1.47% 하락, 카카오도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0.53% 하락. 반면에 네이버는 0.05%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지주회사 SK라든가 SK스퀘어, 삼성물산 등등 지주회사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금융도 보면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안 좋았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한눈에 장이 안 좋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2.27%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1.86% 하락했습니다. HLB 하락했죠. 마이너스 2.7%.
리노공업, 그리고 동진 세미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9.03%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나노신소재라나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S&P 500 맵을 잠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68% 하락했고요. 애플도 마이너스 0.74% 하락, 구글 마이너스 4.5% 하락, 메타도 0.47% 하락, 아마존은 마이너스 0.15% 하락. 반면에 테슬라만 지금 플러스 3.87% 상승을 했었네요. 나머지 보시면 장이 또 S&P 500도 안 좋았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해외 증시 보면 S&P 500이 하락을 했죠. 이어서 보면 다우 산업이 39,069.23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0.16% 하락. 나스닥 종합 15,976.25%, 25포인트죠.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0.13% 하락을 했네요. S&P 500 5,000선이 깨지는 않았는데요. 5,069.5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0.38%. 대체적으로 미국장도 어제 안 좋았습니다. 반면에 니케이, 상해종합,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해외 지수는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시장 지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332원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보합이었네요. 여기서 계속 위아래로 지금 이게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지금 결정 못하고 환율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330원대로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피어앤 그리드 보시면요. 아직도 익스트림 그리드죠. 75포인트.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워렌 버핏 ETF 제가 자녀에게 사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워렌 버핏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미국 기업인이죠. 기업인이자 투자자죠.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워렌 버핏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워렌 버핏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워렌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증권회사에서 일하며 주식 투자를 계속했고 이후 자신의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를 설립해서 투자 활동을 이어갔죠. 투자 철학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5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아래 같습니다. 첫 번째, 가치 투자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낮을 때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두 번째,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요. 세 번째,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죠. 네 번째, 인내심입니다.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의 경영자를 중시하고 있죠. 기업의 경영자를 중시해서 경영자가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스웨이는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죠. 1965년에 설립되었다고 하고요. 버크셔 해스웨이는 보험, 철도,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매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평가를 보면 워렌 버핏은 투자자뿐만 아니라요. 기업인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투자 철학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저한테도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그에 또 이제 기부 활동 또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고 워렌 버핏 영향력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큽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기부 활동 또한 사회적 큰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저는 워렌 버핏 하면 명언 10가지가 떠오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 1이 있는데 절대 돈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 두 번째는 원칙 1, 즉 절대 돈을 잊지 말하는 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유명하죠. 그리고 이 명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자본의 이제 보존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워렌 버핏의 강조를 요약한 거고요. 둘,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이거 반대로 하죠, 보통. 이는 역발상 투자를 강조하는 명언이죠.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투자할 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명언입니다. 세 번째, 10년 이상 볼 것이 아니면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 유명하죠, 이것도. 단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이고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분산 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투자자에게만 알맞는 투자 방법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이는 집중 투자를 강조하는 명언이죠.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명언이기도 합니다. 즉, 투자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 말 엄청 무섭고 소름 끼치는 말 아닙니까?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요. 자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지금 찾은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 냉정하게 보시고요. 어, 반드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는 투자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이기도 하죠. 여섯 번째,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가 회사를 사야 하는 가장 좋은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가치 투자를 강조하는 명언이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낮을 때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썰물이 빠졌을 때, 이것도 유명하더라고요.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진짜 명언입니다. 이는 시장의 하락기에 진정한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명언이죠. 여덟 번째,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내심이 없는 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자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자로 돈이 넘어가는 게 주식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는 주식시장의 인내심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명언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우량주를 사두면요. 한 5년 정도? 빠르면 3년 정도만 기다리면 이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떨어졌을 때도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면 횡보를 하다가 그 순간 올라가죠. 엘리어트 파동도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홉 번째, 우리는 거시경제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가치에 투자할 뿐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어, 어떻게 보면은 투자 철학이죠. 자신의 이제 투자 철학을 강조하는 명언이었고요.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명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될 것임을 알았다. 단 한순간도 그 사실을 의심해 본 적 없다. 제 채널이 부자 되는 매직팁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부자 될 것임을 알았다. 한순간도 그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채널을 개설한 것도 이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구구절절 진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전달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했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튼 앞으로도 진짜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이 좋은 이런 ETF라든가 부동산 청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진짜 간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방송을 하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는 자신의 믿음과 자신감을 강조하는 명언입니다. 역시 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도 개설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ETF라든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희 생각을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명언들은요,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고, 저도 진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깊은 통찰력도 제공하죠. 여러분들께서도요, 꼭 해당 10가지 명언은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워렌 버핏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고 그의 투자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앞으로도 영향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이죠, 오늘의. KB스탁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 ETF가 나와서 오늘 상장했죠. 2024년 2월 27일 오늘 상장했습니다.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해외 주식이고요. 패시브 ETF고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연금계좌에서 투자 가능하고요. 오늘은 하락을 했죠. 왜냐하면 전날에 S&P 500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죠. 미국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규모는 79억. 오늘은 상장하자마자 하락하긴 했는데요. 1984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어제 장이 안 좋았다는 사실. 아무튼 보시면 자산운용사는 KB자산운용이겠죠. 그리고 기초비교지수는 솔렉티브,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고 지수 산출 기간은 솔렉티브, 복제 방법은 실물 패시브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 원본액 80억 원, 1자당 가격 만원으로 시작했죠. 홍보수는 0.35%, 운영보수는 0.30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워렌 버핏의 투자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 및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요 투자 대상 기업을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는 패시브 ETF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는 상위 10종목은 버크셔 해서웨이 전체 투자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해당 ETF를 통해 워렌 버핏의 장기 가치 투자 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게 이 KB스타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의 모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기초 지수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공부해 봤는데 우선 기초 지수명은 솔렉티브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탑10 그리고 인덱스 토탈 리턴이죠. 산출기간 솔렉티브 리미티드 유니버스 같은 경우 버크셔 해스웨이의 비주식 그리고 13F에 따라 공시된 버크셔 해스웨이 지주회사의 투자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장 기준도 한번 읽어보시고 구성 종목 수는 11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중 결정 방식은 한번 보시고요. 투자 지분 가중 방식. 정기 변경은 연 4회 있을 거라고 하네요. 2월, 5월, 8월, 11월, 15일. 15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이라고 합니다. 햇비율 보시면 버크셔 해스웨이 B 클래스가 27.5%, 기타 투자 종목은 25%고요. 그리고 상품 정보를 간단하게 보시면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스웨이와 버크셔 해스웨이가 투자하는 상위 10개 종목에 한 번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문 계좌로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 종목은 보시면 버크셔 해스웨이 B가 27.59%, 애플이 24.38%,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74%,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9.44%, 코카콜라도 있고요.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디스 고요. 시티그룹도 있네요. 그럼 맺은 말을 마무리하는 말로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좋은 ETF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해당 ETF는 제 자녀에게 모아줄 예정입니다. 우선 저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목을 보더라도 보시면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모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을 통해서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